귀찮아. 하고 일어났는데 배고파서 일단 먹을 걸 좀 사러 왔는데요. 일단 이 얘기 할 건 아니고, 오늘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흔히 이제 국뽕 유튜버라고 하는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채널의 주 고객층이 좌파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운영하던 채널의 이름은 요거고, 한국이 쉬었습니다. 나름 구독자가 나쁘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수입이 떨어져서 그러냐 그러는데, 막상 일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 수입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12월 3일을 기점으로 저는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일단 12월 3일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사실 그 전부터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매번 느꼈던 건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신기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다른 국뽕 채널들처럼 이야기 좀 지어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작은 이야기를 크게 부풀리고 누군가의 사연인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내고 막 그런 게 많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니까 크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야기를 지어내고 막 그러는 게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기사가 나거나 해외 외신에 소개된 아니면 해외 방송에 나온 것들을 조금씩 보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 전개를 해 나가고, 예전에 정보들과 취합을 해갖고 그걸로 하나의 영상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조금 과장이 안 섞일 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있는 그대로 팩트만 딱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기점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로제의 아파트가 발매가 되고 되게 잘 될 때, 그때가 그 채널의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올리면 막 조회수가 10만원 20만원씩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기점으로 해서 제가 되게 크게 현타가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건으로 치면 이제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 와서 위안부 동상회에서 이상한 짓거리 했을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먹으면서 하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제가 현타가 세게 왔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저도 만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해놓거나, 다른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랑 좀 반대되는 내용을 만들면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는 저를 까기에 더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제가 조금씩 맞춤법을 틀리거나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영상 하나가 글자 수로 따지면 5, 6천 자씩 되는데 거기서 한두 글자 오탈자가 나거나 오타가 나면은 인신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너 중국인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용을 봤을 때는 중국을 더 적대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면서도 계속 알게 모르게 계속 현타가 찾아온다고 해야죠. 조금씩 이제 열정이 줄어들고 그러고 있을 때쯤, 일단 밥은 다 먹었으니까 오늘 일요일이긴 한데 외출하면서 좀 그 얘기 좀 더 이어가볼게요. 그렇게 현타가 심해질 때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12월 3일이 다가왔습니다. 계엄령이 터졌고, 그 이후로 꽤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애초에 굳이 따지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중도를 지향했습니다.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투표를 할 때마다 당을 보고 뽑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뭐 정책이나 그 사람들의 뭐 과거 행적 이런 거를 보고서 좀 투표를 했었죠. 좀 창피한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할 때는 제가 문재인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5년 동안 문재인입니다. 어이가 없게도 공산당 체험판을 경험해봤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 안에서 굳이 따지면 그때 이제 계엄령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를 억압받고 내가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 QR코드를 찍으면서 나의 행적을 알리고 자유를 완전히 잃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전보다 계속해서 심해지는 남녀 갈등과 여성의 인권을 챙겨주겠다고 말을 하는 민주당에서 계속 그거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지쳐갖고서 그 다음 선거에서는 윤석열 여러분 안녕하세요. 뽑았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외국 언론하고 한국 언론이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해외 언론, 그러니까 체코 내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손해만 보는 장사다,
뭐 되게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찾아보면 체코에서 원전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원전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인터뷰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빚만 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아 이거는 구설인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거를 이제 구설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한번 호되게 혼났었는데, 어쨌든 막 그런 시기였던 거죠. 작년 그 기록을 보면은 출산율도 어느 정도 올랐고 수출도 역대 1등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되게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약 사건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 마지막쯤에 들어서 20대 이하의 마약 사범이 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도 맨날 그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든다면 누가 좋아해줄까?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반대하기 바빴거든요. 반대라기보다는 부정을 했죠. 어떤 성적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요만큼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서 그거를 되게 부각시키더라고요. 이 영상을 만들어도 나한테 득이 될 게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들이 저를 현타로 오게 만든 것 같아요. 계속 거짓을 이야기해야 되고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뽕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어떤 멘탈로 그걸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돈만 보고 하는 건지. 돈만 보고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또 다른 점들은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내로남불에 기초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채널을 접게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로남불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겐 현실이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을 담은 영상을 몇 개 올리고 접었는데 거기 달린 댓글들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 당분간 이 채널에서 뭐 외부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우파로서,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달아준 댓글을 한번 논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배터리가 없어갖고 좀 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부터 하시죠.